안녕하십니까. 도정철학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 회계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가 회계 정의를 먼저 볼게요. 제품의 정확한 원가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이고, 원가 회계에서 생성된 원가 정보는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에서 제품 원가 정보로 활용된다. 원가 회계, 관리 회계를 합쳐서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해요. 원가 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인 거고, 요거 만드는 제품 원가 계산. 그리고 관리 회계는 투자 의사 결정. 원가 개념이에요. 경제적 자원의 희생. 결국 돈이 들어갔고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조하는데 지출되는 금액 등이 원가가 된다. 결국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원가의 특성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화를 소비,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죠. 돈을 쓰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 공기 등은 원가가 아닌 거고, 정상적으로 재화를 소비해야 발생한다.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원가가 아니다. 그냥 손실로 본다. 기업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화의 소비이다. 원가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원가가 수익 획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산, 비용, 손실로 계산이 됩니다. 자산, 비용, 손실. 결국은 이 세 개의 특징은 뭐냐면 돈이 나간 거예요. 돈은 나갔어요. 돈은 나갔는데 아직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재고자산이죠. 일단 재고자산인 거예요. 자산. 근데 얘가 팔렸어요. 그럼 매출 원가죠.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수익 획득에 사용된 거예요. 손실은요. 팔리지 않고 얘가 부서졌어요. 그러면 버려야 되겠죠. 수익 획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은 통상적으로 좀 기분이 좋죠. 우리가 자산을 부동산 이런 거 생각하면 자산은 기분이 좋은 거고, 비용은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회계학에서 보면 돈이 나간 거는 동일해요. 비용 처리가 될 거냐 말 거냐 그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공장을 샀을 때도 처음에는 자산이지만 돈 나간 건 똑같죠. 그럼 걔가 이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 되는 거고. 그럼 자산은 우리 미래 경제적 효익이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는 거죠. 재고 자산일 경우 나중에 팔리면 돈이 들어올 거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다 하면 자산인 거고, 당장 다 팔렸다 하면 비용인 거고, 이도저도 아니면 손실인 거죠. 경영자를 위한 회계인 원가관리 회계는 경영자들의 고민인 의사결정과 경영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 상황에 따른 상향 원가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원가 형태에 따라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추적이 가능하냐, 직접 원가,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원가,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 의사결정과 관련돼서는 관련 원가, 매몰 원가,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 기회 원가, 현금 지출 원가가 있고, 제조 활동에 따라서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가 있죠. 변동 원가는요, 물건을 만들 때마다 들어간 원가죠. 얘 재료비, 얘를 만들 때마다 재료비는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조업도가 올라갈수록, 조업도는 생산 능력의 이용도예요. 경영설비를 이용해서 생산 활동에 활용하는 정도이며, 제품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 등으로 측정한다. 이게 올라갈수록 이제 원가 쭉 올라가면 얘는 총 변동 원가죠. 요 기울기는 단위당 원가가 될 것이고, 예시로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판매 수수료 등등이죠. 고정 원가는요, 고정비, 임차료 같은 거, 1년에 얼마 딱 정해진 금액. 조업도와 관계 없잖아요. 공장 임차료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할 것이고, 단위당 원가는 만들면 만들수록 당연히 분모가 커지니까 낮아지겠죠. 단위당 원가. 추적 가능성. 추적이 가능하냐? 직접 원가. 추적이 불가능하다. 간접 원가. 직접 대 간접. 직접 대 간접, 변동 대 고정을 생각해보면, 직접 원가면서 변동 원가인 거, 추적이 되는 거, 직접 원가, 그리고 만들 때마다 늘어나는 거, 엔진, 타이어, 차량을 가정하는 거예요. 에어컨, 전조등 이런 것들은 직접이면서 변동이고, 간접이면서 변동인 건 뭐가 있어요? 페인트, 전력비 이런 것들은 차량 한 대에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파악할 필요도 없죠. 사실 시력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 그리고 고정원가는요, 요 차가 지금 아반떼 거예요. 관리팀 인건비, 설계팀 인건비 이런 것들.
감가상각비, 간접원가는 감가상각비, 전산실인건비 등 관련 원가, 매몰원가, 의사결정에 관련된 분류죠.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가예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를 관리하는 원가. 매몰원가는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거.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가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투자를 1억을 이미 했어요. 그럼 사업을 접을까 말까 할 때는 이미 나간 돈은 매몰원가인 거죠. 사업을 접든지 계속 하든지 1억 원은 관계가 없는 거죠. 관련 원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계속 할 때는 뭐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접었을 때는 접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철거 비용.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관련 원가인데 이미 돈 나간 거. 매몰원가. 의사결정과 관계가 없는 거. 매몰원가죠. 회피 가능 원가예요. 절약할 수 있는 원가. 회피 불능 원가. 절약할 수 없는 원가. 기회원가. 기회비용이죠. 기회원가. 다른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최대 이익. 대학원을 다니려면 뭐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대학원을 다닐 때의 기회비용은 뭐예요? 지금 뭐 받는 연봉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닐 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하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조활동에 따른 분류, 제품원가, 기간원가. 제품원가는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산정되는 원가고. 기간원가는요. 기간원가는 특정 기간별로 인식되는 거.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판매 관리비. 제품원가, 기간원가를 구분하는 이유, 비용 인식의 대전제인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른다. 뭐 판매 관리비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가의 3요소입니다.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죠. 요거를 만드는데 재료비 있어야 되고 인건비 있어야 되죠. 노무비. 그리고 그 외에 뭐 각종 간접비들이 있죠. 뭐 전기세도 있을 수 있고 뭐 임차료도 있을 수 있고. 직접 재료 원가.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재료 원가고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 재료 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에 있었던 재료. 그러니까 직접 재료 원가를 하나의 창고라고 생각하면 기초에 얼마가 있었고 단기에 사온 게 얼만큼이에요. 기초에 이만큼 있었고 단기에 사온 게 이만큼인데 기말에 들어가서 세봤더니 요만큼만 있더라. 요만큼만. 그러면 원가는 여기 부분이 다 원가가 되는 거겠죠. 여기 부분.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를 별도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기초에서 단기를 더하고 기말을 빼요. 그러면 원가가 나오는 거죠.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죠. 추적 가능하면 직접, 가능하지 않으면 간접. 제조 간접 원가, 직접이 아닌 원가들이죠. 예를 들어서 간접 노무 원가는 뭐가 있어요? 수리공, 뭐 수의, 공장 경비 등. 간접 재료 원가,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사용된 뭐 윤활유, 청소용품 이런 것들. 원가 계산 흐름을 볼게요.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모든 원가는 일단 제공품 계정에 집계되고 이 중 완성된 제품의 원가는 제품 계정으로 대체되고 제품이 판매되면 판매된 제품의 원가는 매출 원가 계정으로 대체된다. 즉 제조 비용, 제공품, 비용이 먼저 발생하고 제공품으로 갔다가 제품으로 갔다가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때서야 비로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제조 원가 흐름. 자, 재료비, 노무비 직접이에요.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발생하고 기간원가, 판관비 이런 애들이 발생하고 자, 투입되면 제공품을 일단 모인다 그랬죠? 제공품을 모였다가 제품이 완성되면 제품으로 모여요. 제품으로 가요. 제품이 판매가 되면 비로소 비용 처리가 된다. 매출 원가. 매출에 대응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제조 원가 명세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면 손익계산서는 들어가는데 제조 원가 명세서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건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기업의 내밀한 정보일 수 있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건 재무제표에서는 빠져있고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는 관리가 되는 거죠. 얘가 있어야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회사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인건비가 뭐 100억이라고 들었는데 판관비에 봤더니 급여가 20억밖에 없다. 80억은 어디 가 있어요? 저기 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만 보면 이 매출원가에 다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매출원가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결국 이러한 긴 명세서에서 나온다. 제조회사인 경우. 상품이면 기초 상품. 기초에 얼만큼 상품이 있었고 단기에 사온 게 이만큼이고 기말에 봤더니 요만큼 남아있더라. 그럼 나머지가 다 매출원가인 거죠. 다 팔린 거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서 본 제조원가 보세요. 원재료비 얼마? 3억 7천. 노무비가 4억 2천이에요. 그리고 기타 경비, 제조간접비가 17억이에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 비용. 요걸 단기 총 제조 비용 1, 2, 3번 합친 게 25억이 됐죠. 그리고 기초에 있었던 이게 지금 제공품에 모인 거예요. 이 비용이 발생하면 제공품에 모인다 그랬잖아요. 제공품의 단기에 총 제조한 비용이 이만큼인 거예요. 25억. 그러면 기초에 있었던 제공품하고 합친 게 지금 34억이죠. 여기에서 기말에 얼마 남아있는지를 파악했더니 11억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면 제품으로 넘어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23억이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여기 지금 기말 원재료가 있죠? 기말 원재료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재고자산으로. 자세히 보시면 얘들은 다 비용으로 갔잖아요. 이미. 기초에 있던 원재료, 단기에 사온 원재료는 다 갔고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는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창고에. 걔들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말 제공품 여기 있죠. 이것도 재무상태표로 가야 되고 그리고 기말 제품도 재무상태표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재고재산이에요. 재고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원재료비를 파악할 때 기말의 실사를 통해서 남아있는 거를 재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 게 얼마인지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초에 얼마 있었고 단기에 얼마 사왔고 남아있는 게 얼마더라 이렇게 역산을 하거든요. 역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식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재고자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산을 하다 보니까 기말 재고,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을 부풀린다면 자산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기말 재고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용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영업이익이 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잘 안 나는 회사들이 자꾸 재고 자산으로 분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손쉬워요. 기말 원재료를 다 일일이 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있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여기에서 많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다음 해에는 기초 원재료로 얘가 넘어가잖아요. 기말이. 그래서 다음 해에는 또 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번 분식을 시작하면 이게 계속 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계속 해야 돼요. 갑자기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제조원가 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봤고요. 얘를 T계정으로 한번 볼게요. T계정. 얘를 하나하나를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계정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쪽이 기초예요. 기초, 단기 매입,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체, 넘어가는 거고 기말, 남아있는 거. 이거 하나의 창고라고 생각하세요. 원재료 창고. 기초에 얼마 있었고 단기 매입. 앞에 거는 지금 숫자는 동일해요. 기초에 얼마 있었고 단기에 사온 게 이만큼이다. 기말에 이만큼 있으니까 얘는 역산해서 더하기 빼기 해서 남은 게 3억 7천이더라. 노무비는 기초 기말이 없죠. 얘는 그냥 일부러 그냥 만든 것 뿐이에요. 개념 똑같이 하려고. 당연히 인건비니까 뭐 기초 기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다 대체되는 거고. 경비도요. 그대로 다 대체되는 거죠. 기초 기말 없는 것들이니까. 여기 합쳐져서 이쪽으로 옵니다. 이게 제공품 창고에 제공품 창고. 기초에 만들던 제공품이 요만큼 있었어요. 기초에. 그리고 단기에 만들어낸 게 25억이에요. 그리고 기말에 봤더니 11억이 남아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제품 창고로 넘어갔겠다. 그러니까 얘를 다 일일이 카운팅을 못하니까 얘를 카운팅하고 얘 만들어진 애들을 카운팅하고 기말을 카운팅해서 역산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죠.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럼 제품 창고에 이제 제품 창고에는 기초에 또 다 만들어진 게 있었죠. 완성품 9억 4천만큼 있었고 단기에 만들어져서 넘어온 게 23억인 거고. 그럼 기말에 얼마 있는지를 봤더니 2억이 있었어요. 나머지가 매출원가 다 비용된 거 다 팔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머지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기초와 단기를 더하고 기말을 빼서 항상 대체를 시키더라. 비용화가 그런 식으로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기말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말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분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가 안 좋은 경우에는 자꾸 재고자산을 가지고 분식을 하려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가장 손쉽고 또 감사인이 파악하기 어려워요, 사실. 간단한 제품들은 감사인이 쉽게 실수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품이 뭐 엄청 다양하고 막 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 요만한 부품이 뭐 한 10,000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는 실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영성과를 좋게 부풀릴 때는 재고자산을 가지고 분식을 하려는 요인이 있다. 다양한 원가 계산. 이 개념만 볼게요. 뭐 개별원가, 종합원가, 뭐 실제원가, 정상원가, 표준원가, 전부원가, 변동원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계산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른 주제로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